여러분들은 흉노족, 돌궐족, 위구르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창시절 한국사 공부를 하다가 여기저기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들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뿐더러 중국에서도 이들을 오랑캐로 낮춰 말하기 때문에 흔히 무리지어 다니는 도적들 중에 하나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뽑은 가장 위대한 왕, 진시 황제는 이들이 두려워 만리장성을 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신장 위구르 지역 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은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들 소수민족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한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피해를 받은 국가입니다.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분명한 우리의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들의 역사라고 우기면서 정치적, 경제적 이점을 챙기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위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거대한 숙적이었던 튀르크인들의 역사를 축소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염되어 온 중화 사상을 벗어던지고 오랑캐로 취급받은 튀르크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흉노의 어원부터 살펴보면 흉노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 지은 이름인데 흉노의 흉자는 퉁구서의 훈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언어로 쓴 것이며 훈은 퉁구서에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흉노는 스스로 자신들을 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흉노의 노자는 종이나 노예를 뜻하는 것으로 그들을 멸시하는 의도에서 노를 첨가해서 흉노라고 지칭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흉노는 기원전 2250년부터 중국의 야사에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유목민족으로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수렵과 목축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이들은 말을 타고 이동을 했고 어린 시절부터 말 타는 것에 능숙했습니다. 이런 기동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튀르크인들은 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이를 이용해 물자가 많고 문화가 발달된 중국을 불시에 침략하고는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전술을 이용해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흉노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들을 막기 위해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나라의 황제, 일명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썼습니다. 흉노는 기원전 4세기 말 유목민족 중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국가를 건설하였고 기원 후 3세기까지 중국을 농락한 유라시아 최대 유목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노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 바로 묵돌선호입니다. 여기서 선호라는 말은 최고 통치자를 부르는 말로 돌궐시대에는 카간으로 변하죠. 아무튼 이 묵돌은 진시황이 죽은 그 다음해인 기원전 209년에 선호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을 장악해가면서 흉노는 실크로드를 장악했습니다. 당시 흉노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흉노의 사신이 주변국에 가면 먹을 것을 주고 괴롭히지 않았는데 한나라 사신이 갈 경우에 돈이나 비단을 내놓지 않으면 먹을 것을 내주지도 않고 가축을 사지 않으면 타고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한나라의 최대 부흥을 이끈 한무제가 나타나서 바뀝니다. 한무제는 제후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앙 집권체제를 완성했는데 이후부터 국력과 경제력이 날로 커집니다. 그래서 흉노 우위에 있던 이 관계를 타파하고 실크로드를 점령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장관을 보냈습니다. 장관을 보내 흉노의 적국인 월지국과 손을 잡고 흉노를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한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흉노 또는 서역에 대한 정보가 일절 없었던 터라 서역을 경험하고 온 장관은 착공인이라고 부르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온 개척자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무제는 14만 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가서 실크로드 지역을 하나하나 뺏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흉노는 실크로드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조공도 중단되어 흉노에겐 아주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흉노는 점차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선호 자리를 놓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흉노 제국은 갈갈이 찢어지죠. 그리고 이 흉노 세력들은 눈을 서쪽으로 돌립니다. 376년 다뉴브강을 지키고 있던 로마 수비대가 북쪽에서 온 새로운 야만인들의 침략 움직임을 로마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로마 조정에 알려지지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 강 건너 야만인들의 침략이라는 것이 매우 생소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그 유명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이 게르만 민족 대이동의 원인이 바로 흉노입니다. 흉노는 유럽에서는 훈족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얘기 기억나십니까? 흉노에서 흉이 훈에서 온 것이라고요. 유럽 무대에서 돌풍처럼 나타난 이 훈족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답니다. 이 훈족이 중아시아의 흉노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훈족이 서쪽으로 온 흉노라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훈족은 이때부터 약 100년 동안 동유럽을 석권하며 유럽 고대 문명의 대부분을 폐허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럽의 대제국 훈제국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훈제국의 아빠
압박으로 로마는 395년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되죠. 그리고 이런 훈제국을 이끈 인물이 바로 아틸라입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2세는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훈제국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평화협정은 주로 훈제국에 조공을 바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틸라는 눈을 서로마로 돌려 서로마를 침공하고 452년 알프스 산맥을 넘어 베네치아를 통해 이탈리아를 침공하고 교황이 나서서 로마를 파괴하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아틸라는 자신이 동서로마의 통치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453년 아틸라가 갑자기 죽습니다. 과음으로 인해 코에서 피가 난 상태로 죽었다고 하는데, 이후 훈족은 후퇴를 하고 아틸라가 죽은 지 16년 만에 동로마에 의해 469년 멸망하게 됩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흉노가 멸망한 후 500년 만인 552년에 다시 튀르크인의 제국이 설립됩니다. 바로 돌골이죠. 돌골은 튀르크인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인 툴크가 국가명에 사용됩니다. 돌골이란 이름은 튀르크의 한자어로 중국인들이 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돌골은 알타이산 부근에서 유목을 하며 살고 있었고, 당시 유연, 몽골계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545년경 튀르크계의 지도자 부민이 등장하면서 유연을 멸망시키고 초원의 강자로 보상하면서 자신을 카간이라고 칭하고 돌골 최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돌골은 튀르크계 국가 중 두 번째 국가로서 등장했지만 영토는 흉노보다 훨씬 더 컸죠. 흉노는 서쪽 경계가 파미르 고원 정도까지였으나 돌골은 카피스에와 흑해까지 미쳤으니 당시 당나라와 서아시아의 아바스 칼리프족 그리고 유럽의 비잔티움 제국과 함께 세계 질서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돌골이 초원의 지배자로 나타난 시기는 중국의 분열 시기인 남북조 시대와 일치합니다. 당시 돌골은 중국 내부 분열 상황을 잘 이용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어냈죠. 중국의 북주와 북제는 서로 대립 상태였는데 두 나라는 돌골에 잘못 보이면 상대 국가가 돌골과 손을 잡고 자신들을 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두 나라 모두 돌골에 아부를 하면서 막대한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돌골의 조공 때문에 국부가 바닥난 지경에 이르렀고, 당시 무칸카가는 남쪽에 효성이 지극한 두 아들이 있으니 무슨 걱정이겠는가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는 북주와 북제를 두고 한 말이니 이때 당시 얼마나 돌골의 힘이 강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581년 혼란스럽던 남북조 시대를 지나 통일왕조 수나라가 등장합니다. 수나라가 등장함으로써 정세가 급격히 변하죠. 그 중심에는 중국의 장손성이 있었습니다. 장손성은 580년 북주의 공주를 돌골 카간에게 시집 보내려 파견된 사절단의 일원이었는데, 이때 돌골의 군사현황이나 약점, 권력층의 내부 분열 상황 등 돌골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했고 이를 황제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당시 돌골은 겉으로 보기엔 통일된 국가처럼 보이지만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직접 돌골과 싸울 필요 없이 내부 분열을 이용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돌골의 분열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분열된 돌골은 수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골 우위에 있던 두 나라의 관계가 수나라 우위의 관계로 바뀌면서 돌골은 630년부터 681년까지 수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682년 중국의 노예 상태로 있던 돌골인들은 중국으로부터 다시 독립을 해서 제국을 세우는데, 당시 중국은 당나라가 들어서 있었고 당나라를 상대로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돌골에 이기는 법을 아는 듯 싶었죠. 계속된 중국의 이간책과 돌골을 이루고 있는 유목부족들의 이탈과 반란으로 돌골은 744년 역사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위대한 카간으로 남은 퀼티킹과 빌게 카간은 비문에 이렇게 각각 남겼습니다. 나는 가난한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적은 백성도 많게 만들었다. 동쪽으로 남쪽으로 해가 한가운데까지, 뒤로는 해가 지는 곳에 북쪽으로 밤의 한가운데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모두 나에게 예속되어 있다. 신성한 외투겐 산악지역 백성들아, 너희들은 본거지를 떠나갔다.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갔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갔다. 귀족이 될 만한 아들은 사내종이 되었고 귀부인이 될 만한 딸은 계집종이 되었다. 너희들의 무지 때문에. 다음 영상은 위구르와 셀주크 그리고 오스만 제국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